중국 귀주성의 산간 오지 잔리마을. 상해에서 20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어쩐지 들뜬 분위기였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듯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도 보였다. 有什么意思知道吗？这个带这个啊。是俺古时候有老人呢带上的，就穿哪些漂亮一点的穿这个。这个呢？这个也是。 잠시 후 마을 소녀들의 춤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마을의 단결과 번성을 기원하는 전통 춤이라고 한다. 잔리마을 주민들은 소수민족인 뚱족, 유대감과 자부심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구경 나온 가족들의 자녀가 모두 일남일녀였다. 这两个，哪个是你妈妈？ 여기는 이 아줌마가 지금 你们家是这样三个？ 우연의 일치일까? 형제로 보이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일남일녀. 남자 형제나 자매는 없는 것일까? 家里有姐姐还是妹妹啊？姐姐，姐姐有姐姐。你呢？我没有，没有。你呢？妹姐姐有一个姐姐。姐姐，总共几个兄弟姐妹？ 就我们两个。 놀랍게도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모두가 일남일녀, 아니면 아예 혼자였다. 이런 일이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아들, 딸을 마음대로 골라놨는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현재 잔리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186가구 700여 명. 이 중 일남일녀를 둔 가족은 몇이나 될까? 你好。 우리는 마을의 정확한 인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잔리마을의 호적 담당 공무원을 만나보았다. 去看一下吗？可以啊，啊，在哪里？对不起，真的是对不起。要是你想需要什么其他帮忙，我完全可以帮忙你的，因为这个是法律保护的。真的对不起。 그는 끝내 자료 공개를 거절했다.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인권 논란 때문인지 외국 언론의 취재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중국은 한족 한 자녀, 소수민족 두 자녀로 자녀 수를 제한하고 있다. 출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우리는 직접 주민들을 만나 일남일녀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哪个是你们家孩子啊？这里。没是我们家的孩子。啊？没是我们的。这边都有一个。是我们地方。这里啊？哦。这旁边呢？是那个镜子，镜子。 이웃에서 놀러 왔다는 아이들의 형제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우리는 마을의 아무집이나 무작위로 들어가서 형제 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爸爸妈妈呢？爸爸妈妈呢？没在家里。我在那里。嗯，干活去了。不是，坐在那里。嗯，有姐姐吗？没有，哥哥呢？没有，也没有。你们兄弟几个？有两个。两个。嗯。一个男的，一个女的。嗯。 역시나 일남일녀. 궁금증은 점점 더해갔다. 你有几个孙子啊？啊？你有几个孙子4个孙子，还有那边2个有。哎。几个？2个。嗯。还有我妹。哦，你好。修养，坐啊。你们那个就是兄妹2个啊，你是哥哥，是妹妹。 잔리초는 정말 일남일녀만 낳는 마을일까?
마을 이장집을 찾아가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没有2个男孩的或者是2个女孩的很少，是不是？一个男孩，一个女孩，一个男孩还小的。 이장을 설득한 끝에 우리는 어렵게 인구 현황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허락을 얻었다. 자료를 보관하는 방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 现在呢，计划生育率升，都过招呢，我们现在这个广告给我看。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구 통계 자료.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이상 잔리 마을에서 출생한 아이들의 남녀 성비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喂，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때 마침 이장 댁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장과 어딘가 닮은 듯한 얼굴. 요. 그들은 우리가 잔리 마을에서 처음 만난 남자 형제였다. 那你们为什么是2个兄弟啊？ 2个兄弟？哦，那我没得你一个吗？啊，没得你一个吗？我光2个男的。 光2个男的。哦。不是吃药。 이장은 남자 형제가 태어난 것이 어떤 약 때문이라고 했다. 有一个女孩好像你可以吃药了，吃药。吃药那要男孩嘛。有的一台有男孩一起药，有女孩，有人吃零，有人吃不零的。那个药是你们跟那个老太太要，老太太跟老太太要。 跟老太太要吃药。 아들과 딸을 구별해서 낳게 해준다는 신비의 약. 일라밀려 마을 잔리촌에서는 이미 100년 전부터 이 약을 먹고 일라밀려 둘씩만 낳았다고 한다. 잔리촌은 최초로 산화 제한을 실시한 마을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이장의 안내로 약사 할머니를 찾아갔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약의 제조 비법을 알고 있다는 약사 할머니. 你好。你好。 예나 지금이나 임신한 잔리마을 여자들은 누구나 할머니의 약을 복용한다고 한다. 할머니는 제조법은 물론 약도 보여줄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할머니의 약은 꽃을 바꾼다는 의미로 환화초라고 불렀다.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8가지 약재로 만든다고만 알려진 환화초. 그 비법은 100년 동안이나 비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환화초가 어떻게 아들, 딸을 마음대로 낳게 해준다는 것일까? 임신 3개월이 지나기 전 환화초를 달여 마시면 첫 아이와는 다른 성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1년 전 아들을 출산했다는 부부를 찾아갔다. 3살 난 첫 아이는 딸,
일남일녀였다. 过来，过来，过来，外面来了，看到那个，有高，有高，有高。哎呦， 30이 넘어 첫 아이를 얻었다는 부부. 첫 딸을 낳은 후 둘째는 아들을 원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부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Được như vậy, nhà con đi như vậy. Nhà con đi. 우리는 부부에게 임신 중 환화초를 복용했는지 물어봤다. 那你怎么办呢？ Thế là tôi phát khảo về phát nhà của nó sẽ giờ chứ này. 환화초가 신비의 영약이라고 해도 임신 중에 태아의 성별을 바꾼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잔니마을 사람들은 환화초의 효능을 굳게 믿고 있었다. 잔니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풍경 중 하나는 산 비탈을 깎아 만든 계단식 논이다. 첩첩 산중 잔니마을의 척박한 생활 조건을 상징하는 듯했다. 有没有吃的东西？有没有带饭呢？ Tới cô à? 들릴 나온 여자들이 보여준 새참은 찹쌀밥, 주민들의 주식이기도 하다. 哦， 산간 오지인 잔니마을의 생활 형편은 평야지대보다 오히려 좋아 보였다. 실제로 잔니촌의 1인당 토지 면적은 중국 평균보다 배 이상 많다고 한다. 인구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중국. 잔니촌 사람들이 대대로 산하 제한을 통해 두 자녀만을 낳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날 우리는 마을 냇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껏 목욕시키는 사람들. 今天你们不下这个是吧？ 전통적으로 소를 숭배한다는 잔니마을. 소가 목욕하는 냇가에서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머리를 감았다. 그런데 머리 감던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바르기 시작했다. 我这是什么东西啊？ Hảo cổ tuôn chúa cáo lần cái hảo cổ chúa lại. Từ hoang tiêu này tộc này cổ chúa cái này cổ lai hảo lai chúa cáo hảo đen. Con hảo cầm. 같은 쌀농사 문화권이기 때문일까? 잔니마을은 예전 우리의 농촌 풍경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다. 잔니마을의 선조들은 약 1000년 전 광시성 우저우 지역에서 전란을 피해 이 근처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중 일부가 잔니마을에 들어온 것은 100여 년 전이었다. 고립된 지역에서 이들은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왔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 남아있는 전통 의상들. 재미있는 것은 이 사진 속 아이들도 모두 일남일녀였다. 우리는 마을에서 평생 목수로 일해왔다는 사람을 만났다. 나무가 흔하고 대대로 자급자족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목수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다. 做什么木工啊？衣柜啊、桌子啊、凳子啊，这个这个也会做，窗框啊、门啊。 오공진 씨는 우리에게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여주었다. 这个都是我做的。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홈을 파서 나무 사이를 연결한다는 오공진 씨. 菜放这
이 책상도 못을 사용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대대로 전해오는 뚱족의 전통적인 목조 기술이기도 했다. 现在活动准备开始了。 뚱족 마을의 상징물인 고루탑. 옛날 탑 꼭대기에 북을 걸어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의 전통이나 문화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빼곡히 그려진 고루탑. 마을의 중대사를 의논하거나 각종 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사용된다. 고루탑은 전통 목조 장식으로 나무에 홈을 파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변형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섯째 날, 우리는 고루탑 근처에서 뭔가를 운반하는 한 무리의 여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겁게 날라온 것은 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찹쌀밥. 수십 인분은 되어 보이는 이 음식들을 도대체 누가 보낸 것일까? Áo gắn hào ấy nè, hào tám mươi tôi mày lớp mơ nên nè. 알고 보니 최근 약혼한 두 남자의 집안에서 보내온 예물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약혼녀들 역시 잔리마을 사람이었다. 잔리마을은 대대로 동네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 우리는 마을의 결혼 풍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높다는 마을 어른을 만나러 갔다. 지금 같은 동네 혼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잔리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일남일녀를 유지해온 이유, 그것은 결혼을 위해 남녀 비율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잔리마을은 처음 이주한 5 형제 사이에서 시작됐다. 그런 이유로 근친 결혼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규칙까지 정해두었다고 한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5 형제들 간의 혼인으로 태어난 자손들이라면 어차피 동네 사람 모두가 친척 관계였다. 근친 혼이나 다름없는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최근에 약혼했다는 한 집을 찾아가 보았다. 首先谈恋爱。首先谈恋爱，好，就是自由恋爱啊，好，不是父母指定的。也不是。后来就这样。不是你随便说。 근친 간에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결혼하는? 听说你们都是在本寨子里面结婚是吧？是，那都是亲戚了，是不是？也不是那亲戚。都是远亲是吧？哦，我们地方也不算是亲戚。也不算是亲戚，是这样。为什么不算是亲戚呢？这个寨子就这么大，这么多年都。 anh nhầm đi nơi chung quanh ông tí giờ mới tiếng của chứ là anh nói với cả chung quanh ngày mai mà cha hai lần đang xin xí tao muốn áo mày lần đang xin xí anh ấy. 최근 중국 의학계에서는 잔리마을 일남일녀의 비밀을 근친 혼에 의한 유전자 변이 때문으로 보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잔리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학교를 찾아갔다. 아이들은 중국어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뚱족.
한자로 의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우리는 학교 측의 양해를 얻어 3학년 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남일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해보았다. 우선 이 학급의 남녀 성비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한 쌍씩 짝을 맞추어 보게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남녀의 숫자는 정확하게 일치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형제 관계를 물어봤다. 这个家里的孩子只有一个的举一下手，好不好？一个的，家里只有自己，孩子只有自己的，有没有？没有。两个的举一下手，好不好？都是两个，那么家里是两个男孩的。 或者是两个女孩的，举一下手，好不好？没有，家里是一男一女的，举一下手。 확인 결과 적어도 이반 학생들은 100% 일남일녀였다. 일남일녀만 있는 교실. 부모 때부터 남자 형제나 자매를 본 적 없이 자란 이 아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 他只认为姨妈只是讲一般是年龄比我们的妈妈小一点呢，那是喊的姨妈，他不晓得家里面有姨妈，家里面的那姨妈没晓得，叔叔的，叔的。 잔리초등학교는 마을에 있는 유일한 학교다. 중학생이 되면 외지로 나가야 한다. 那以后你会一直住在这里呢，还是到别的地方去住呢？想到外面去住。你如果是到外面去读书，你是想回到站里来呢，还是到外面去住呢？当然，到外面去住。 100여 년간 폐쇄적인 공동체로 살아온 잔리마을. 그러나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이 아이들 세대에도 일남일녀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을까? 신비의 일남일녀 마을 잔리촌. 결국 잔리촌의 비밀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일남일녀 출생. 그것은 척박한 오지마을 잔리촌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인도 타르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도시. 이곳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황금색 성이었다. 모래바위 위에 만들어진 자이살메르 성은 이곳의 상징이다. 자이살메르의 사막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대신 군데군데 키 작은 나무와 거친 덤불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바로 이때. 조심스레 낙타를 살펴보던 그는 낙타와 함께 어디론가 갈채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가시는 건가요? 어디 가시는? 네. 우리는 싱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사막에 난 길을 따라 30km를 간 곳. 그곳에 할아버지처럼 낙타를 몰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낙타를 모는 이들을 이곳 사람들은 우투왈라라고 했다. 40도를 넘나드는 이곳에는 낙타 사파리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과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낙타들로 북적였다. 이곳은 샘둔이라는 모래 언덕이다. 낙타 등에 올라 사막을 돌아보는 것은 자이살메르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꼭 거쳐야 할 코스였다. 싱 할아버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낙타를 끌기 시작했다.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피해 오후 늦은 시각, 낙타 사파리는 약 30분 동안 사막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는 것으로 끝났다. 관광객들은 이곳 분위기에 매료된 듯 보였다. Kawaii desu. Kawaii. How did you like it? Good. Jaisalmer is a very ancient city, very beautiful, and this desert, very big desert. だから good view. Good view. And very friendly people. 낙타 사파리에 드는 돈은 2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원이었다. Hello. Hi. 성수기인 겨울이 되면 이곳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낙타 사파리는 싱 할아버지와 같이 낙타를 모는 우투왈라들에게는 중요한 생계수단이라고 했다. 사막은 할아버지에게 삶의 터전이었다. 싱 할아버지는 밤 10시를 훌쩍 넘겨서야 집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고생한 것은 싱 할아버지뿐이 아니었다. 15,000루피, 우리 돈으로 40여만 원의 거금을 주고 샀다는 이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서 할아버지와 벌써 20년 동안 함께했다고 한다. 날다라는 뜻의 빠당이라는 이름도 있다. 할아버지 마을이 온통 어두워요. 전기가 없어요? इस गांव में लाइन नहीं है क्या? लाइन है कभी आवे कभी को लाइन है 전기 있는데. 별빛만이 어렴풋하게 길을 비추는 어두운 밤. कहीं मकान में है कहीं में कोई नहीं कभी आवे कभी को 전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대. 할아버지도 어둠에 익숙해 보였다. 싱 할아버지의 집은 자이살메르의 평범한 가정이었다. 아내는 늦은 시각까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은 난 몇 장과 요구르트가 전부. 나는 밀가루를 반죽해 구운 인도 전통 음식이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밥 대신 주로 먹는 것이라고 한다. 이곳은 밤에도 30~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다. 싱 할아버지는 아예 평상을 들고 나와 마당에서 잠을 잘 태세였다. बोला मैंने सुना नहीं क्या कह रही था पता नहीं क्या कह रही मामा 하늘에 별을 벗삼아 자는 것은 이곳 정취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जितना जल्दी सोएंगे ना उतना जल्दी भागेंगे ना. 인도에서도 이국적인 풍광으로 이름난 자이살메르는 과연 어떤 곳일까? 이곳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우리는 아침 일찍 도시로 나섰다. 오아시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자이살메르. 이름처럼 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성 안에는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이 있었다. 놀랍게도 이곳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성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가장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궁전. 자이살메르 성 안에 만들어진 모든 건축물은 사암으로 만들어졌단다.
천년 동안 계속돼 온 자이살멜의 역사는 성 안에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곳을 통치했던 라지푸트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탓에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 흔적들은 마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었다. 자이살멜의 사람들은 전사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राजा के सैनिक थे, खास मुख्य सैनिक। जितना भी किला बना हुआ है इसमें कोई मटेरियल नहीं है, पत्थर पे पत्थर रखा हुआ है ओनली। 사람들의 기계는 도시만큼이나 빛났다. 우리는 다시 시잉 할아버지가 사는 쿠지 마을을 찾았다. 하루를 준비하는 가족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시잉 할아버지의 아내는 우리를 방으로 안내했다. 겨울방이래. या अंदर के ज्यादा की गर्मी सर्दी पड़ती तो ये के हुई नहीं पसे वो दरवाजे पास पैक दे दियो वो सुबेदन उग गया तो जा अपने हाथ से बनाई है? हाँ मैं के मिट्टी की बनाई यहाँ के सुन रो पसे मासा पोतली तो 집이며 가구며 모두 진흙으로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ओके खाना का बीजा पीछे ही में रख दो खाना रखने वाला हाँ वो ओमसी ओमसी में ये जो खाना है दाना है खाना है ठम पर वो मैं ना खाऊं 이거도 직접 손으로 만든 ये मिट्टी की बनाई 라시아 할머니는 진흙 속 미생물이 자연 방충제 역할까지 해줘 냉장고가 따로 필요 없다고 했다. 하루를 준비하는 여성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라시아 할머니가 난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고 반죽하고 있었다. 불을 지피는 연료는 소똥을 말려둔 것이었다. 그런데 난을 굽는 할머니의 팔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유난히 많이 차고 있는 팔찌였다. 줄이 팔찌가 아, 그거는 मेरी शादी है ये चूड़ी पहन 마당 한쪽에서는 큰딸이 요구르트를 만들고 있었다. 소 젖을 발효시키면서 응고되지 않게 분주히 젓고 있었다. 다히라고 부르는 인도 요구르트는 소금과 향신료 혹은 설탕을 넣어 거품을 내서 먹는 것이 특징이었다. 아궁이 옆에 있는 딸의 행동이 특이했다. 쌓여있는 모래 앞에 앉아서 그릇을 닦고 있었다. 물이 부족한 이곳에서는 모래로 그릇을 닦는다고 한다. 정말 깨끗하게 닦였다. ऊँट पकड़ना कैमल ले आओ उनके लिए 할아버지는 낙타 사파리를 위해 다시 사막으로 나갔다. 집 밖에 두었던 낙타를 끌고 온 것은 막내 뿌니아였다. और पाला नहीं हुआ तो पसे रिक्शा भी जो करे 10 रुपये दी 15 ले तो पसे रिक्शा में जाए पहले चुराए पर यहाँ पर छोड़े बोतल ले यार भेड़ी हम पुदन में कैठा 아버지를 배웅하는 것은 뿌니아의 일. कौन है भैया मेरा लड़का है छागर नादिर आया 올해 60이 된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게 12살 난 막내 아들의 눈에 안타까워 보이는 듯했다. 싱 할아버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약 10년 정도는 더 일해야 한다고 한다. सफारी जा रहे हैं कैमल सफारी डून पर चले रहे हैं 얼마나 걸어가세요? रोड भाई धीरे धीरे चले तो 3-4 घंटा लग जाओ 한낮의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사막.
기온 때문에 여름에는 낙타 사파리를 하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싱 할아버지는 사막 한가운데 관광객들을 찾아 모래 언덕을 어김없이 찾는다. 동료들도 모래 언덕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다. 3시간 동안 걸어온 것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할아버지는 초조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막 한가운데서 손님들을 무작정 기다리기로 했다. 4시간쯤 지났을까? 할아버지는 낙타 사파리를 포기한 듯 보였다. आपके पास ग्राहक नहीं रहते तो क्या करते हैं आप? घर धंधो करो मैं क्या करूं बैठा रहता 집에 있어요. 딴 일을 안 하고. फिरो गण में तेरे मन में 오늘은 결국 손님을 태우지 못했다. 하루 공치는 일에도 할아버지는 익숙해 보였다. (20년) 동안 해온 일. 의연한 것은 낙타몰이꾼의 숙명을 몸으로 익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오가는 무역 상인들의 경유지였다는 자이살메르. 약 1000년이 지난 지금 낙타몰이를 하는 우투왈라들은 낙타 등의 향신료 비단 등을 대신해서 관광객을 태우고 있었다. 자이살메르에 온 지 닷새째 되는 날, 우리는 쿠지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다. 사막의 삶은 거칠었지만 이곳 여성들의 옷차림은 유난히 화려했다. 싱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 뿌니아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हाको जिन गए थे स्कूल ले जाओ इनके हम उठे में स्कूल ले गयो तो हम कहना स्कूल ले जा 행여나 보일세라 걷치마를 두르고 바지를 갈아입는 것이 이채로워 보였다.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 뿌니아의 누나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는 듯했다. 뿌니아는 힌두어, 산스크리트어, 과학, 수학, 경제학 등을 배우고 있었다. 뿌니아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이곳 아이들 대부분은 중고등학교까지만 다니는 데 비해 뿌니아는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했다. डिग्री कॉलेज हाँ 저기 जाते हो पुलिस हाँ पुलिस 경찰 되고 싶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쑥스러운 듯 고개를 떨어뜨리던 뿌니아. 수업을 마친 후 뿌니아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양을 돌보고 있다고 했다. 뿌니아가 관리하는 양은 약 250여 마리. 이 중 10마리만 뿌니아네 것이었다. 올해 12살 소년인 뿌니아.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확실한 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क्यों पुलिस बनना चाहते हो? कठिनाई है या काम करने में मजा नहीं आता है इसलिए? काम करने का मजा नहीं आता। 아버지의 사막 위의 삶이 고단해 보였을까?
마을 한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나무가 있었다. 한낮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곳 남성들은 평일에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나무 그늘뿐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마을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 사람들은 무더위와 사막으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기 때 잠깐 하는 농사와 낙타 사파리밖에 없다고 했다. ऊँट अच्छा जानवर अच्छा है, कोई खर्चा नहीं है ज़्यादा। ऊँट को रखने का कोई खर्चा नहीं है, घास फूस खाता है, बस कोई खर्चा है नहीं। डीजल पेट्रोल तो चाहिए नहीं ऊँट को। 마을 회관 밖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국적인 악기 음색도 경쾌하게 들렸다. 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모래바람처럼 거칠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자이살메르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도 이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시잉 할아버지의 집 앞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댔다. 옆집에 살던 사람이 결혼하는 날이었다. 할아버지 집에도 하객들이 넘쳐났다. 결혼식은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였다. इसकी बारात आई है, उसको बुलाया है, चाय बाय पिलावई उसके वास्ते। किसकी शादी हो रही है? वो दूल्हा है, दूसरे घर वो दूल्हा वो दूल्हा वो मालूम है किसके घर की? पास आ गया। 집 마당을 내줘도 시잉 할아버지 가족은 즐거워 보였다. 여자아이들은 신랑 손에 헤나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2, 3주 후면 자연스레 지워지는데 지금은 결혼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도 이곳 라자흐스탄 지역의 헤나 원료가 제일 유명하다고 했다. 이웃집과는 이렇게 벽이 뚫려 있어 다 볼 수가 있었다. 이웃집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부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앞에는 각종 살림 도구들이 즐비했다. 인도에서는 결혼할 때 신부가 혼수를 많이 해가기로 유명하다. 혼수품 중에 특히 커다란 기계가 눈에 띄었다. 뭐예요 이게? 밀을 가루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주로 먹는 인도에서는 이 기계가 혼수품 중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한다. 복잡한 결혼식을 뒤로 하고 시잉 할아버지와 뿌니아는 시장으로 나섰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친정해왔던 큰딸을 바래다주기 위해서였다. 인도에서는 여자들이 길을 떠나면 혼자 다닐 수 없어 누군가와는 동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 30이 훌쩍 넘은 딸과 함께 가는 사람은 12살짜리 뿌니아였다. कहाँ जा रहे हैं? 왜 가는 अपनी 거예요? बहन को छोड़ने जा रहे हैं भाई। कहाँ जा रहे हैं? 자기 누나를 집에 데려다.
차로 15시간 거리에 사는 딸. 이제 딸을 보내고 나면 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시집 보낸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짠한 마음은 우리와 똑같았다. 시잉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동료 낙타몰이꾼들을 만났다. 동료 대부분은 낙타를 빌려 사파리를 나가고 있었다. 낙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형편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시잉 할아버지는 낙타를 끌고 곧장 사막으로 향했다. 오늘도 손님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낙타를 몰고 사막으로 나가는 것은 할아버지의 일상처럼 보였다. 20년 동안 함께 사막으로 나갔던 낙타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있을까? 모래 사막으로 둘러싸인 도시 자이살메르. 척박한 땅에 살고 있지만 이들의 생활은 삭막하지 않았다.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며 마음의 풍요를 즐기는 것. 이것이 낙타몰이를 하는 우투왈라들의 삶이었다. 산악 지역에서 생활하는 뚱족은 대부분 고기류의 어떤 반찬을 즐겨 먹는데요. 특히 재미난 사실은 오리머리를 먹게 되면 어떤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